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위기 탈출 넘버원을 거쳐가지고 세자가 왕이 됐습니다. 인종.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천재였대요.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신동 말고요.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이미 글을 다 읽었다. 요즘 뭐 저도 가끔씩 그 아침에 어린이 프로를 보는데 3살이면 다 요즘 알파벳도 떼던데요. 하여간 3살 때 글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효자였다고 합니다. 세자였을 때 매일 아침에 썼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모든 궁중 어른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오하요고자스마스 큰일 날 뻔했네. 자샹하오 이거 하려고 하다가 자샹하오는 중국말이죠. 누가 알아요? 또 인종이 또 여러 외국어를 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과 일본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가끔씩 외적들이 올라왔지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무역도 하고 일단 그런 관계였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가능데스. 어쨌든 수라상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임금님 드시는 밥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 기미상궁 있잖아요. 기미상궁이 기미가 얼굴에 기미가 꼈다 해서 기미상궁이 아니라 맛을 보는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하거든요. 독 들었나 안 들었나 은수저 은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색깔 변하면 독 들은 거니까. 여러분 요즘 그거 해봤어요? 계란에도 약간 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놀이 많이 했는데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같은 거 거기다가 은젓가락이나 은수저를 꽂으면 새카맣게 변해요. 진짜로. 계란에 있는 독이 그 정도인데 완전 진짜 독이 있으면 새카매지겠죠. 은수저가. 그렇게 테스트해보고 직접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기미상궁인데 기미상궁도 하고 세자도 직접 했다. 우리 아빠가 먹는 음식 아들 내가 먼저 테이스트한다. 이렇게 참 착하고 효심이 그득한 세자였는데 그럼 뭐합니까? 세자였을 당시에 양쪽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 두 윤씨들이요. 대윤, 소윤.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자기가 아무리 착한 세자여도 자기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권력 다툼 다 눈치를 챘겠죠, 지금요. 야. 이런 가운데 중종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중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자가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러면 대윤이 멘붕이 올까요? 소윤이 멘붕이 올까요? 자, 여러분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시작. 당연히 대윤은 브라보! 역시 야! 와우! 예! 이거야! 예! 오늘 한잔 하자! 겠지요. 윤임은요. 잘 지켜낸 거잖아. 자기 조카가 드디어 왕이 된 거잖아. 그런 반면에 소윤, 현 중전마마의 두 남동생은 와르르르 멘붕 왔겠죠. 삐 됐다. 와. 우리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야, 와요, 야 까딱하면 우리 죽겠다, 야 이거,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윤이, 그러니까 윤임이죠, 윤임, 쿨하게 나가. 뭐라고요?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 공식적으로 우리 조카가 이제 왕이 됐어요. 정치보복? 우린 그런 거 없어. 정치보복 없습니다. 소윤 들으라고. 없어. 딱 선을 그어버려. 쿨하게. 그리고 이 세자, 이제는 왕이죠. 인종. 겁에 떨고 있는 문정왕후도 얼마나 가시밭 있겠습니까? 지금 현직 왕을 세자였을 때 불질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요. 문정왕후도 가시밭 덜덜덜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인종은 문정왕후를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친엄마같이 극진히
대합니다. 효도의 끝장왕을 보여.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직 왕 인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엄마 기억이 없잖아요. 그 장경왕후 윤 씨가 자기 응예 낳자마자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자기를 실질적으로 키워준 사람은 문정왕후예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플러스 뭐라고 할까 효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친엄마 같이 극진히 대하는 거예요. 특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절대로 정치 보복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한 번 효는 영원한 효입니다. 어마마마 파이팅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유 이 착한 아들 진짜 인종. 그리고 또 인종이 참 얼마나 착한 왕이면 지금 그 소윤, 윤원로, 윤원형 형제 바들바들 떨고 있겠죠 지금. 나 죽었다 이제 이민 가야 되냐 어떡해야 되냐 빨리 환전해라 야 하고 있는데 인종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두 형제에게 엄청나게 높은 벼슬까지 내려요. 벼슬 내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보복 없습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윤, 소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싸우고 이제 내가 이 나라 왕으로서 잘 다스릴 테니까 둘이 워워워워. 이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유학자들, 하늘천 따지 유학자들 와 성군이네 성군. 드디어 우리나라 조선도 성군이 생긴 거야. 큰 기대를 가져요. 떡잎부터 달랐잖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찾아가요. 유학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림이죠. 원래 그 조광조 신진 개혁파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또 참 이 어지신, 저 봐봐, 효도하는 거 봐봐. 야, 효도는 뭐의 기본이라고? 성리학이 기본이지. 그럼 우리 주상전하도 성리학, 아자, 광팬일 것 같아. 이 유학자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조광조 선생 분명히 사면복권을 해주실 거야. 맞아. 그리고 이 과거 말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과거 그냥 안 보고, 면접만 보고 특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여기서 퀴즈. 조광조가 추진했던 과거 안 보고 왕과의 면접만 보고 특채가 됐던 시스템. 뭐였을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 협찬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뚜뚜뚜뚜뚜 현량과였죠, 여러분. 현명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을 뽑는 과거 안 보고 왕 그냥 면접 통해서 특채. 이게 조광조가 밀었잖아요, 이거요. 이거 분명히 우리 새로운 주상전하 인종께서 복구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요구합니다. 전하, 조광조 선생 사면복권 시켜주십시오. 전하, 혈양과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십시오. 전하. 인종은 처음에는 거절해요. 안 된다. 그거는 불가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놈의 효가 뭔지. 선왕의 뜻이었다. 자기 아빠의 뜻이다. 그걸 아들인 내가 바꿀 수 없다. 그건 불효다. 이거요. 함부로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 사림들 유학자들도 계속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전하, 빨리 사면복권 좀 시켜달라고야. 아니 죄송합니다. 혈량과 다시 복구하라고요. 계속 거부해요.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거는 불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뭘 하냐면 참 이런 인종 같은 인물이 있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일단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요. 지금 3년상 치러야 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원래는 상중, 돌아가신 그 기간에는 상중에는 특히 왕이 죽었을 경우에 왕족이 죽었을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먹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먹었잖아요. 세종대왕은 고기 없으면 밥을 거부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 킬방원이었잖아.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죽을 때 유언이었다니까 그게요. 아무리 상중이라도 해도 우리 아들 저 똥땡이 세종 충령 고기 먹게 하라. 너 고기 먹어. 너 등심 꼭 구워 먹어. 알았지? 꼴까닥. 그래서 세종은 먹어요 고기요. 그러니까 눈치껏 이제 몰래 이제 먹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 인종은 원칙대로 안 먹어요.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밥도 안 먹습니다. 비실비실하니까 아예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하니까 신하들이 달려가가지고 제발 고기 좀 드십시오 전하. 안 된다. 고기를 먹는 거는 그건 법 위반이다. 전하, 이 앞에 지금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2개다. 4개입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구나 전하. 삼겹살이라도 구워 드십시오. 안 된다. 안 먹는다. 거식증에 빠져버려요. 맞습니다. 인종의 그 사인 8개월 만에 죽지 않습니까? 인종의 사인은 거식증이었어요. 안 먹어서 굶어 죽습니다. 안 먹으니까 여러분 밥 안 먹어봐요. 저는 물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그것도 참 정신 승리예요 진짜. 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종도 한 8개월 이렇게 곡기를 끊다 보니까 자기가 곧 죽을 거를 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유학자들이 요구했던 조광조 사면 복권을 해줘요. 그래, 아무리 선왕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 조광조 선생 사면 복권 해드린다. 그리고 혈량과도 다시 원위치로. 유학자들은 이히 해냈다 했겠죠. 그리고 기절해요. 인종이 어지럽다 쿵. 기절과 정신 차리고 기절과 정신 차리고를 반복을 해요. 계속 밥 먹으라고 했는데 물도 안 먹어요 이 양반이.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도저히 이건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일단 왕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다음 왕을 정해놓고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현재 이 인종은 세자 없어요. 큰일 난 거야 지금요.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후임 얘기가 야 어떡하냐. 주상전하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다음 왕은 누굴 해야 되느냐. 지금 아들도 없는데 어떡해. 그때 인종이 왕된 후에 8개월 만에 굶어 죽은 인종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뭐라고 남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배다른 동생 문정왕후가 낳은 어린 경원대군에게 내 왕자리를 넘겨준다. 꼴까닥. 그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와우. 1545년 일 왕된 지 8개월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요, 야사를 보면요,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인종에게 먹였다. 일찍 죽으라고. 네가 죽어야지 내 아들 왕 되니까. 그리고 떡을 먹고 독이 들었으니까 떡을 먹고 인종이 설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이거는 기록이 있거든요. 인종이 죽었는데도 문정왕후가 슬퍼하지 않고 아주 의기양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했어요. 문정왕후가. 왕이 죽었는데도요. 대왕의 예로 장례하지 마라. 1년도 안 한 왕이 무슨 왕이냐? 8개월짜리 왕이 무슨 왕이냐? 우리 역사에도 있죠. 이 군사반란 그 가운데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대통령이 한 분 계셨죠. 그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과 같이 8개월짜리 왕이 무슨 왕이냐라고 문정왕후가 얘기했어 진짜로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갈장하자. 정식 장례가 아니라. 갈장이 뭐냐면요. 갈증 아니에요.
갈장이 지금 국어사전 검색에도 나와요. 급하게 빨리 약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갈장이거든요. 8개월짜리 왕이 무슨 대왕이야. 정식 장례 말고 그냥 속성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요걸 봤을 때는 뭔가 의심스러운데 인종의 공식적인 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일단은 거식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카펜터스가 탑 오브 더 월드 루킹 했던 카펜터스의 여동생도 거식증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인종의 공식적인 사인은 거식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인종은 죽었어요. 8개월 만에. 누가 가장 긴장을 할까요? 당연히 인종의 삼촌이자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 이른바 대윤이 긴장을 하겠죠. 이야, 분명 이제 인종이 죽었으니까 문정왕후 측에서 이른바 소윤 측에서 나를 제거하려고 할 것인데 어떡하나 이민을 갈까? 어떡할까? 하다가 드디어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이제 문정왕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경원대군이 다음 왕 명종이 됐잖아요. 조선 왕 27명 가운데서 가장 왕 아닌 왕 같은 왕 아닌 너 가장 실권이 없었던 왕이 명종. 왜냐? 엄마인 문정왕후가 다 삐 해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종이 왕이 됐을 때 명종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에요. 케빈과 동갑이거든요. 케빈과 12살. 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인 내가 수렴 청정을 하겠다. 불만 있는 놈 나와봐. 없습니다. 됐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순간부터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문정왕후가 가져가는 거예요. 발 뒤에 앉아가지고 전하, 그 놈을 죽이라고 하십시오. 전하, 그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하니까, 뒤에서 컨트롤하니까. 그 명종이 22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엄마가 2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는 그냥 문정왕후가 20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명종 딱히 업적도 없어요. 문정왕후 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덤? 예전에 그 태능 선수촌이 있었던 태능 있잖아요. 노원구 공릉동에 또 이 국수 맛있죠. 잔치국수 골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요. 하여간 그 태능이 문정왕후의 능이거든요. 가보면 우와, 이게 왕능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커요. 특히 조선의 수많은 왕비 능 가운데서 유일하게 병풍석이 쳐져 있어요. 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담을 쳐놨어요. 그 명종도 능,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있냐면 지엄마, 문정왕후 태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강릉이라고. 강원도 강릉 아니에요? 여기서 딱 보여져. 여러분 태능 아시죠? 강릉 들어봤어요? 아니 강원도 강릉 말고 무덤 강릉. 딱 그거라니까요. 가보면 왕능인 강릉이 사이즈가 더 작아요. 엄마 능이 더 커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노원구 공릉동에 잔치국수 드시러 가실 때 가서 태능 한번 구경하시고, 거기 가면 육사도 있고, 육사 24라고 하지 마시고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건너편에 서울여대도 있고, 태능 구경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있는 강릉도 구경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나 이제 문정왕후가 이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됐어.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지, 대윤, 윤임, 제거 작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대윤, 윤임 등등등을 날리지? 일단 이거를 왕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몰래 쪽지를 돌리자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종이 조광조를 하룻밤 안에 날릴 때 뭐 썼나요?
독침 썼다고? 그럼 북한 간첩이 쓰는 거고, 비밀 쪽지, 밀지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걸 싹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며칠 몇 시까지 공안으로 북문 통해가지고 몰래 들어와라. 이렇게 했잖아. 그걸 그대로 해요. 문정왕후가. 비밀 쪽지, 밀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 소윤파 대신들한테 쫙 돌려요. 지금 우리 문정왕후께서 비밀 쪽지를 보내셨는데 열어볼까? 유님 제거를 하겠다. 이게 문정왕후의 뜻이군. 오케이.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궁에 입고를 해가지고 이 어전 회의를 할 때 일제히 유님을 처단하소서 하라라고 밀지를 쫙 돌린 거예요. 문정왕후가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을 맞춘 날, 이 입 맞춘 거 말고 입을 맞춘 날 궁에 다 입고를 해가지고 소윤파들이 일제히 얘기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전하! 유님 등등등 대윤파가 임금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윤을 처단하소서. 전하! 그런데 뭐 당연히 대윤들은 허걱 멘붕이 온 거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그 대간들 있잖아요. 사림, 원칙주의자들, 성리학 탈레반들, 이쪽한테는 아직 쪽지가 안 갔어요. 소윤파는 아니기 때문에. 대간은 이거 하는 사람들인 건 아시죠? 통촉하십시오. 전하! 왕 말리고 왕 가르치는 사람들, 원칙주의자, FM대로. 이 사림들이요, 대간들이 시비를 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원래 국가의 모든 명령, 왕의 명령은 승정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승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요. 모든 왕의 명령, 국가 원수의 명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몰래 밀지로 편법을 쓰셔서 이런 거를 하십니까? 문정왕후와 전하? 이게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